3월 CPI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MOM 0.4% 상승하는 것으로 집계가 됐고 코어 CPI도 0.4% 상승입니다. 시장 컨센이 0.3%씩 상승을 예상을 했는데 모두 상회를 했고요. YOY로도 3.5, 3.8로 집계가 됐습니다. 사실상 기저효과가 사라지다 보니까 3%대 중반 물가가 계속적으로 횡보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1월, 2월달 물가가 반등하는 우려가 있었는데 이게 3월달까지 지속이 되면서 물가에 대한 우려가 빠르게 확산이 됐는데 1, 2월달 인플레이션 계절성 효과다, 일시적인 현상이라고 봤던 부분이 많이 후퇴를 했죠. 이제는 3%대에서 어느 정도 안정을 찾는 거 아니냐, 이런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시장에서는 6월 금리 인하 가능성을 빠르게 후퇴를 했고 장기물 단기물 할 거 없이 금리가 많이 치솟았습니다. 네, 결국 3월 CPI가 높게 집계된 내용을 한번 살펴봐야 되는데 제가 꾸준히 보여드렸던 차트입니다. 3월 주거비를 제외한 CPI를 보시게 되면 YOY로 2.3%로 집계가 됐습니다. 지금의 레벨이 팬데믹 이전 평년 수준 내에서 유지가 되고 있는 것이고요. 가장 낮았을 때가 0.6, 반등을 했다고 하지만 그럼에도 2.3입니다. 따라서 딱 봐도 아시겠지만 지금 CPI가 결국에는 주거비가 주도를 했다라고 봐야겠죠. YOY로 3.5, 3.8로 집계가 되는데 대부분이 주거비를 빼고 봤더니 3월달 오르긴 했어도 결국 2.3이라는 것이죠. 결국에는 주거비가 핵심이 될 것이다. 이 얘기를 먼저 좀 드리고요. 다음은 식품과 에너지 그리고 주거비를 제외한 스티키하다라는 물가를 발치를 해봤습니다. 여기에는 재화를 포함한 부분이니까 결국에는 잘 안 떨어지는 물가에 대한 추이인데 지금 3월 3.15%를 기록을 하고 있고요. 현저히 팬데믹 이전보다 높은 레벨을 유지하고 있다는 거 확인이 됩니다. 결국 핵심이 뭐냐면 주거비를 제외한 서비스 물가입니다. 이게 지금 가파르게 상승을 했고요. 3월달 YOY로 4.7%로 치솟았습니다. 23년 9월 이후 재차 반등하는 모습을 보이다가 최근에 이렇게 가파르게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줬는데 결국 이 부분은 고용, 임금 상승률과 연관성이 상당히 높은 그런 물가입니다. 네, 여기까지만 물가를 정리를 해서 말씀을 드리면 결국 3월 CPI가 높게 나왔다는 내용의 핵심은 뭐냐? 결국에는 주거비가 잘 떨어지지 않았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고 스티키한 물가는 여전히 높은 레벨을 유지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핵심에는 주거비 제외 서비스 물가가 가파르게 상승을 주도했다. 이렇게 정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 내용으로 보시면 그런 CPI 서비스 가격 지수가 2월달 0.46에서 3월달 0.52로 높아졌잖아요. 이게 지금 3월달 CPI를 우려스럽게 한 원인입니다. 따라서 근원 CPI 중에서 서비스 가격 지수의 추이를 보시면 이렇게 떨어지다 여기서 여기 높아졌다. 이거를 지금 우려하고 있는 거예요. 물론 1월달 높은 고점에 비해서는 낮은 레벨이지만 여기 2월달 대비 높아졌기 때문에 CPI의 서비스 가격 지수가 다시금 들썩이는 거 아니냐 이런 우려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 지금의 우려가 조금 과한 측면이 있는 거죠. 상품, 재화단에서의 가격이 지난 2월달까지만 하더라도 다시 들썩인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결국 3월달 들어서면서부터 다시 0.15% 하락하는 것으로 집계가 됐습니다. 결국 뭐예요? 이 파란색 코어 CPI 중에 상품, 재화단에서의 물가는 다시 디스인플레이션 추이가 지속되는 것으로 나왔습니다. 2월달 이게 플러스 영역권으로 잡히면서 코어 상품 디스인플레이션 영역이 끝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우려를 많이 했었는데 이게 3월달 다시 마이너스로 집계가 되면서 디스인플레이션 추이가 지속되고 있다 이렇게 봐야겠죠. 따라서 이 파란색 부분은 큰 우려를 한시름 났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 결국엔 이 빨간색 근원 CPI의 서비스 가격 지수의 우려 요거로 볼 수 있지만 이 우려 자체가 1월달 고점 대비 낮은 레벨이라는 것을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이 빨간색만 조금 더 확대를 해보겠습니다. 이런 모습이죠. 첫 번째가 뭐예요? 주거비입니다. 쉘터입니다. 그리고 메디컬 케어죠. 그리고 교통비, 커뮤니케이션 서비스 비용입니다. 이게 비중별로 보여드리는 거고 다 항목이 있지만 그 항목 중에서도 비중이 높은 부분만 빨간색 화살표로 표시를 했고요. 그래서 최근 3개월 동안 변화를 좀 살펴보면 주거비 가격 지수의 변화를 보시게 되면 지난달보다는 소폭 높아졌죠. 1월달보다는 낮지만 그런 흐름이 나타났습니다. 전월 대비 0.5% 상승을 했어요. 그리고 비중 자체가 낮은 부분은 패스를 하고
메디칼 케어입니다. 의료 서비스 가격 지수가 2월에는 마이너스 0.05였는데 다시 3월달 0.56%로 높게 잡혔습니다. 이런 모습이죠. 메디칼 케어 물가가 올랐다라는 거. 그리고 또 하나 뭐가 있습니까? 교통 관련 서비스가 있겠죠. 이게 자동차 수리라든지 뭐 보험료 같은 부분입니다. 1월, 2월, 3월 계속해서 상승하는 모습이 나오고 있죠. 결국에는 이런 교통 관련 서비스 지수가 전반적인 서비스 가격 지수의 상승세를 주도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비중이 많은 게 에듀케이션과 커뮤니케이션 서비스인데 이거는 직전달 대비 더 떨어졌기 때문에 뭐 크게 우려할 부분은 아니고요. 나머지 항목들은 비중 자체가 낮기 때문에 뭐 사실 크게 오른다고 하더라도 CPI에서 큰 영향력을 미치진 않고 있다. 뭐 이렇게 봐야겠죠.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가중치 대비 물가의 변동을 놓고 봤을 때 우리가 주거비와 그리고 의료 서비스, 교통 관련 서비스 가격 지수를 좀 살펴보는 게 필요하다라고 봐야겠죠. 지금 결국 뭡니까? 교통 관련 서비스 가격 지수에서 상승세가 강하게 이어지고 있다는 부분은 제가 예전에도 말씀드렸던 중소기업들의 제품 가격 인상 계획 비중의 추이와 연관성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이게 높아지면 결국 CPI 상승률이 따라 올라갈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드리면서 당분간 상방 압력을 받을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죠. 결국 이런 부분이 일반적인 서비스 물가에서 들썩이는 것으로 이어지고 있는 것이고요. 가중치가 가장 큰 주거비부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결국에는 CPI는 다 주거비예요. 주거비가 35% 정도, 거의 36% 정도를 차지하다 보니까 주거비만 잘 떨어져도 다른 모든 물가를 좀 커버할 수 있는 그런 여지가 있습니다. 지금 3월달 주거비 추이를 보시게 되면 이 파란색이 실질 임대료고 빨간색이 자가주거비 측정입니다. OER이죠. 지난 1월달 OER이 이렇게 좀 반등을 하면서 이 간극이 벌어졌다고 말씀드렸지만 2월, 3월 다시 그 좁혀지면서 일반적인 추이 현황으로 돌아왔고요. 지금 2월, 3월 OER 자가주거비 측정은 0.44% 하락하는 것으로 뭐 꾸준히 유지가 되고 있는 모습이고 파란색 실제 임차 렌트비 같은 경우에는 계속적으로 하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물론 1월 달에 비해서는 높은 수준이긴 하지만 2월 달에 비해서도 더 떨어져 있는 모습이죠. 0.36에서 0.46까지 반등을 했고 여기서 다시 0.41로 하락 추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주거비 가격 지수 같은 경우는 좀 추이 자체가 하방 압력을 받고 있다 이렇게 봐야겠습니다. 다만 이 하방 압력을 받고 있는 이 추이 속도가 너무 더디다 이거죠. 우리가 CPI 쉘터의 주거비를 측정할 때 결국에는 선행해서 볼 수 있는 데이터가 있기 때문에 앞으로 주거비는 떨어질 것이다. 이렇게 임대료는 떨어질 것이다 라고 반영을 하고 있는데 이게 생각만큼 그 속도가 느리다는 겁니다. 보시면 진로 임대료의 고점과 저점 사이 CPI의 주거비로 반영되는 시차가 6에서 8개월 정도 나거든요. 이만큼 떨어졌으니까 아직 시차가 있어서 더 임대료, 주거비가 하락세를 이어갈 것이다 라고 기대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3월 CPI에서도 살펴봤지만 주거비 둔화가 실제 그렇게 뭐 가속화돼서 나타나고 있는 모습은 아니잖아요. 게다가 더 큰 우려는 최근 진로 임대료가 바닥을 찍고 다시 상승 추세로 돌아섰다라는 것에 있습니다. 종합을 해보면 우리가 생각했던 만큼, 기대했던 것만큼 빠른 속도로 주거비 하락이 이루어지지 않을 가능성도 살아있다. 이렇게 좀 봐야겠죠. 더 큰 문제는 주택 가격에 있습니다. 지금 23년 7월 바닥을 찍고 주택가격 전반적으로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고 끝부분에서 기울기가 조금 누웠지만 여전히 상승세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 얘기는 전반적인 시장 컨센과 달리 주거비 물가의 하락이 더디게 나타날 가능성이 좀 높아졌다라고 봐야겠죠. 제가 이게 주요 20개 주택가격 지수를 놓고 주거비, 그러니까 CPI에서 차지하는 주거비와의 시차를 두고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6개월, 7개월 정도의 시차를 두고 반영이 되기 때문에 CPI에 반영되는 주거물가 지수는 7월, 8월까지는 아무래도 높은 수준을 유지할 가능성이 높다. 이 얘기를 좀 많이 드렸었죠. 3월 주택가격도 계속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기 때문에 이런 전망이 아직은 유효하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정리를 해보면 CPI에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게 주거비인데 이 주거비의 하락 속도가 둔화 쪽은 맞지만 하락 속도가 더디게 나타난다. 이 얘기를 말씀드리는 거고 실질적으로 이런 흐름이 언제까지 이어질지 계산을 해보면
7월, 8월까지는 주거비의 상승률이 생각보다 높은 수준을 유지할 가능성을 말씀을 드렸던 부분입니다. 뭐 이런 모습이 되겠죠. 지금 주택가격은 오르지만 빨간색 CPI에서 주거비용 자체가 잘 떨어지지 않고 상승 압박을 받으면서 유지가 되는 모습, 이런 모습이 좀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라는 것이죠. 결국에는 생각만큼 빠르게 주거비가 주도하는 물가 하락 모습이 나타나지 않을 가능성에 대해서 지금 우리가 데이터로 확인을 할 수가 있는 거고요. 네, 주거비는 뭐 그 정도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다음에 보셔야 될 부분은 메디컬 케어입니다. 의료 서비스 관련이죠. 이게 지난달보다도 다시 높은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고, 비중 자체도 적지 않기 때문에 이 의료 서비스 가격 지수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의료 서비스 가격 지수가 전월에 마이너스 0.05였다가 이번 달 0.56으로 다시 높은 상승세를 기록을 했지만, 지금 이번 달 0.56%로 나온 것이죠. 근데 전반적으로 좀 추이를 보시게 되면 등락을 보이면서 지금의 높은 레벨이 지속적으로 이어지는 패턴이라고 보기에는 좀 어렵습니다. 지금 보시면 대체적으로 상반기 정도의 메디컬 케어 서비스 가격 지수가 높아지고 고점을 찍고 다시 떨어졌다, 사이클을 보이고 있거든요. 대부분 5에서 7월 사이에 가장 높은 상승세를 기록합니다. 지금도 비슷한 추이라고 해석을 해야 될 것 같고요. 뭐 실제로 이렇게 5에서 6월달 올라갔다 다시 떨어지고, 여기도 마찬가지로 올라갔다 떨어지고 올라갔다 떨어지는 이런 계절성 효과를 보여주고 있는 게 의료 서비스 가격 지수이기 때문에 지금 0.56으로 높아졌다라는 모습이 계속적으로 우상향되면서 물가를 견인할 것이다, 이렇게 해석하기엔 조금 한계가 있습니다. 메디컬 케어 서비스를 세분화해서 살펴보더라도 전반적으로 이렇게 떨어지는 부분, 그리고 변동성을 나타내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사실 크게 종합해서 보게 되면 이런 추이를 나타내는데, 딱히 메디컬 케어가 물가를 견인하면서 상승 압박을 계속 주도해 나간다? 이렇게 해석할 여지는 많이 낮다라고 봐야 되고요. 다음으로 봐야 될 게 이제 교통비죠. 교통 관련 서비스 가격 지수가 상당히 1월, 2월, 3월 계속적으로 상승세를 주도하고 있습니다. 1.5%를 넘어설 정도로 상승세를 보이고 있는데, 조금 더 그래프를 길게 보시면 지금의 1.52% 레벨이 여기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여기 보면 높아지는 모습이라고 볼 수가 있지만, 좀 오래 보게 되면 그렇게 높은 상승세를 보이는 그런 항목이다라고 보기도 좀 어렵고요. 궁극적으로 교통비 수준은 이렇게 안정적으로 유지를 하면서 이어나가는 패턴으로 해석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결국에는 자동차 수리라든지 뭐 보험 이런 부분이 서비스 가격 지수의 상승세를 주도했는데,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 부분은 중소기업들의 제품 가격 인상 계획하고 맞물려서 물가 반등 가능성이 높아져서 나타나는 그런 현상으로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결국에는 3월달 CPI를 정리를 해보면 핵심은 서비스 가격 지수의 이런 상승이었는데, 올라간 모습도 1월보다는 낮은 레벨이고, 대부분 주도한 것 자체가 렌트비는 하방 압력을 받고 있는데 그 속도가 좀 더디다는 것이죠. 방향성은 이미 어느 정도 확인이 된 거고요. 메디컬 케어, 교통비 서비스, 이 두 개의 항목이 사실 주도를 한 것이죠. 비중이 크기 때문에 결국에는 의료 서비스 가격 지수, 그 다음에 교통 관련 서비스 가격 지수, 이 두 항목이 주도를 한 것입니다만, 아까 제가 세부적으로 데이터를 통해서 말씀드렸다시피 메디컬 케어 서비스 오르긴 했어도 계절성 효과로 5에서 7월 사이 고점을 찍고 다시 떨어지는 패턴을 반복해왔고, 교통 관련 서비스 관련 지수도 뭐 이렇게 상승세를 나타내고 있지만, 글쎄요, 뭐 이 추이 자체가 우려할 정도로 장기적으로 우리가 고민을 해야 될 위치다라고 보기에는 조금 애매하죠.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이겁니다. 6월, 7월 정도부터는 물가 안정 흐름이 다시 나타날 것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사실 올해 초반만 하더라도 항공 운임이 주도하고 숙박비, 뭐 레크레이션, 뭐 그동안 뭐 여행을 다녔던 이런 수요로 인해서 물가가 반등을 하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이런 부분이죠. 특히 항공 운임이 잘 떨어지지 않는다고 말씀드렸는데 3월달 항공 운임이나 숙박비나 레크레이션 서비스가 모두 하방으로 안정을 되찾았어요. 1, 2월달 들썩였던 이런 물가가 어느 정도 안정을 찾았고, 그 뒤를 이어서 나타난 게 임금 상승이 주도하는 서비스 물가였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이런 부분이죠. 근원 CPI의 서비스 가격 지수가 들썩여서 결국에는 이 물가를 주도한 것인데, 여기에 근원에는 의료 서비스 가격 지수가 높아진 거, 교통 관련 서비스 가격 지수가 높아진 거, 여긴 자동차 수리가 높아지고 보험료가 오르고 이런 부분이 가장 주도를 했거든요. 이게 3, 4월 정도 물가를 들썩이게 한 원인이 될 것이고요. 5, 6월 달에는 원유 가격으로 영향을 받을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사실상 지금 WTI 상승세가 지속되고 있는데 이번 3월달 에너지 가격 지수에는 충분히 반영이 안 된 상태거든요. 이게 아무래도 시차가 있기 때문에 4월달에는 아마 에너지 가격의 측면에서 물가가 높게 유지될 가능성도 살아 있습니다. 결국에는 1월부터 6월까지 계속적으로 물가가 돌아가면서 물가 안정을 조금 훼손하는 역할이 나타났는데, 여기에 아까 말씀드렸죠. 이런 모든 부분을 상쇄시킬 만한 게 주거비 물가 하락이었는데, 아까 주택 가격이 오르면서 그 시차로 인해서 7월까지는 어느 정도 잡는 속도가 더뎌질 것이다라고 말씀드린 부분이 있잖아요. 따라서 지금 시장은 1, 2월 인플레이션 상승이 일시적인 현상이 아니고 구조적으로 물가가 계속적으로 높아지는 그런 부분을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이 3%대에서 계속 유지가 되는 거 아닌가, 이런 걱정을 하고 있는 것인데, 그로 인해서 6월 금리 인하 가능성이 빠르게 후퇴했죠. 다만 저는 여기서 고용, 경기가 얼마나 버텨줄 수 있을까, 여기에 대해 의문을 던지는 거고, 더 나아가서 이런 얘기 하시는 분들도 있죠. 이렇게 물가가 안 떨어지다 보니까 결국에는 최종 금리 레벨 자체가 높아질 가능성이 있다. 중립금리가 높아졌다, 이 얘기죠. 근데 이 또한 사실 어제 채권 시장의 반응을 보면서 우리가 엿볼 수가 있습니다. 장기채가 많이 오르기는 했지만 2년물이 더 올랐어요. 여전히 장단기 금리가 역전된 상태로 다 같이 올랐습니다. 이 말은 2년물 정책금리가 빨리 금리 인하를 하지 못할 것이라는 거에 대한 금리 상승 요인이지, 중립금리가 높아져서 10년물 장기채가 올랐다, 이렇게 해석될 여지는 아직은 아니다, 이렇게 봐야겠죠. 이 말이 되려면 결국에는 장단기 금리, 그러니까 장기 금리가 더 올라야 이 말이 가능한 건데, 어제 채권 시장은 그런 모습이 아니었죠. 오히려 2년물보다 더 오른 게 장기채였습니다. 결론적으로 지난 8번의 경기 침체 중에 지금 수준의 인플레이션 상승이 나온 게 어색한 게 아니다, 드문 일이 아니다, 이 말씀으로 좀 정리를 하고 싶고요. 더 나아가서 고용이 위태로운 모습이 여기저기서 나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금리 인하를 계속 후퇴하는 모습이 언제까지나 버틸 수 있을지, 이 부분이 상당히 중요한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어제 10년물 입찰도 있었죠. 빠르게 결과만 살펴보면 390억 달러 수준의 입찰이 있었습니다. 약한 수요를 보여줬습니다. 이제 금리가 많이 올랐고 WI 거래금리와 차이가 3.1bp 테일로 났습니다. 그만큼 수요가 안 좋았다, 약했다라는 뜻이죠. 세부적으로 보시게 되면 프라이머리 딜러 가져가는 비중이 24%로 상당히 높아졌죠. 전반적인 입찰 수요가 최근 보시면 23년 5월 이래에 가장 낮은 레벨까지 떨어졌습니다. 응찰률 2.34배, 현저히 낮은 레벨이죠. 6개월 평균보다도 낮고, 프라이머리 딜러 가져가는 비율 치솟았습니다. 24%죠. 6개월 평균이 16인데 상당히 많이 가져간 겁니다. 그러니까 수요가 약하기 때문에 남은 물량 떠안아 가진 비중이 이렇게나 많다라는 것이죠. 실제 수요 보시게 되면 직접 이찰자의 수요도 지금 현저히 낮아졌습니다. 간접 이찰자, 해외 투자자라고 볼 수 있는데 마찬가지로 61% 평균을 하회해서 기록이 됐고요. 아무래도 물가에 대한 우려가 빠르게 확산되는 가운데 390억 달러 정도의 10년물 입찰이 있었기 때문에 생각보다 수요가 상당히 약하게 나왔고요. 전반적으로 좋지 않은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네, 오늘 3월 CPI 살펴봤는데요. 궁극적으로 물가를 잡는 데 있어서 경기 침체 없이 목표 물가까지 달성할 수 있기는 쉽지 않아 보이는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결국 금리 인하 시기가 좀 뒤로 밀리면서 전반적인 채권 시장이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되었지만, 사실상 금리 인하 시기가 뒤로 미뤄지면 미뤄질수록 고용이 버틸 수 있는 그 한계점에 빠르게 다다르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나쁜 시나리오는 아니다, 이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네, 오늘 3월 CPI 한번 살펴봤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3월 CPI 살펴봤습니다. 감사합니다.